저희 각자 이제 시작 막 해보려고 해서 각자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 관객분들한테 질문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구분에서 동진 역할을 연기했던 김철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의 감독 김진이라고 합니다. 친목을 연출했던 배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친목에서 2월을 연기한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호입니다. 레디에서 아역 맡은 강혜안입니다. 레디 연출한 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기회를 관객분들한테 드려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이쪽에 하얀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손 들어주시면 찾아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신드롬 연출하신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하고 마지막에 아이가 계속 동전을 뒤집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이가 이제 동전을 가지고 점을 쳐보는 건데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다음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뒤에 계신 방금 질문 주신 분 바로 뒤편에. 네, 작품 다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침묵에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십자가 목걸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지 왜 십자가 목걸이로 선택한지도 당연히 손님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미가 어떤 걸 부여했는지 궁금했고 촬영 시기가 언제였으면 배우분들이 다 시뻘건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가장 추운 날에 진짜 너무 추운 날에 촬영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의미 같은 경우는 이효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버림으로써 자유의지도 버리고 이제 모든 걸 포기했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침묵 질문 주셨으니까 이어서 저 침묵의 김보라 배우님께 한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연기 너무 열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봤는데 혹시 연기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연기하실 때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힘들었던 점은 정말 너무 추워서 발음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점을 둔 거는 이월이는 정말 나는 순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박수 우리 질문 저기 답 주실 때마다 박수 치는 걸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음 질문 주실 분? 네, 저쪽 손 드신 네. 저기 앞쪽 손 계속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네, 여기 이쪽 분 관객분께 마이크 한 번 더 건네주세요. 손 죄송해요 관객분. 네, 여기 앞. 네, 안녕하세요. 최성원 감독님, 레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이제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현실 세계에 이제 어린 소녀가 이제 자신의 상상 속에서 메타 세계로 이어진다고 이해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메타 휴먼이라는 인물을 구축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크게 이제 생각한 것보다도 좀 답답한 현실이 너무 싫어서 좀 새롭게 다른 세계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상상으로 한번 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메타버스 세계관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래서
그래서 저도 레디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 그 장면에서 이제 중간에 그 가상 세계로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둥둥 떠다니는 진짜 가상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촬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필모 배우님께서 많이 둥둥 떠다니셨어가지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요 질문은 배우분이 직접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배우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그 가상으로 만든 네. 되게 그 누워있기 힘든 판때기 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 위에서 이제 저런 연기를 했는데 저게 신고 있는 뭐 쪼리도 제 거고요. 다 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요즘 이야기,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수용이 돼도 자유롭고 멋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표현했고 촬영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네. 혹시 옆에 있는 아역 배우님께도 그때 촬영했을 때 어땠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계속 비가 왔는데 재밌었어요. 다행이에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으셨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에 손 드신 분께 마이크 건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소재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스스로를 소라고 믿는 그 중국군에 대해서 소재를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되게 신기했는데 혹시 그럼 영화가 첫 출발점이 소재를 생각하고 영화를 구상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짜다가 이 소재를 집어 넣으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접하게 되셨는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제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걸 벗어나서 약간 신벌처럼 개인의 역량을 벗어나는 내용을 다루고 싶었고요. 약간 소재는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고 알게 돼서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님도 저는 이제 중국군 보면서 김철현 배우님의 열연도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혹시 제일 촬영하기 힘들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옷을 다 벗어야 돼서 네, 봤지요. 네. 그 장면이 첫날 마지막에 찍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진 씨랑 항상 작업할 때 저희가 어떠한 그 찍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맡기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각자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쪽에 손 드신 그 관객분께 바로 두 줄 뒤에 계십니다. 저도 침묵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요. 침묵에는 약간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저는 의미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작품을 구상했을 때 방황하고 유랑하는 미성년들에 대해 다루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소를 디오라마처럼 무대를 채우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들에게 가장 약점이 되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가 어른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른들로 인해서 방치되고 혹은 무시받고 이런 아이들을 좀 다루고 싶어 그렇게 좀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기 앞쪽에 한 5열쯤에 계신 분께.
친무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2명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키스 뽀뽀를 하는 게 나오길래 아 사랑인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지내는 걸 보니까 또 우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또 서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에서 그 순간에 욱해서 싸운 것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이제 난 너가 이제 대표를 하고 싶어서 너가 담배 피는 걸 일러 바쳤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애증인지 사랑인지 우정인지 뭔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이제 처음부터 제가 계약했던 거는 이게 키어 영화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어른들의 보살핌이 없기에 정말 여러 군데 조각들로 모여져가지고 갈팡질팡한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에 대해 좀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갈팡질팡하고 정답이 없는 역을 맡으셨을 김보라 배우님의 연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이런 어떤 디렉션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큰 디렉션은 없었고요. 그냥 대본과 상황만 봐도 그 둘의 충분히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관계성이 잘 보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뭔가가 선망의 대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월이가 봐도 잘 치기는 하니까 이게 또 시기 질투로 번졌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먼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앞쪽에 계신 관객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앞에 계신 레디 감독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메타버스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끊기잖아요. 이렇게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여주인공과 이렇게 갑자기 포트로 들어가서 네 맞아요. 수업 펼쳐지죠. 네네. 얘기를 하다 중간에 통신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쭉 가다가 중간에 다시 이렇게 의자 앉은 채로 다시 옆에 나오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통신이 중간에 튕겨져서 일부러 그런 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메타버스니까 그 안에서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옆으로 튕겨져 나간 상태로 진행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단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충분히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오류가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디버깅이라고 말하는 그 메타버스 공간은 사실 어떤 만들어진 거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떤 정확한 실체가 있는 것보다도 약간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따지고 보면 약간 맥커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점을 갖다가 좀 이게 어떤 이 이거는 컴퓨터에 갖고 있는 픽셀이 하나씩 빠진 듯한 느낌이 들게끔 연출하고 싶어서 그런 공간에 갖고 있는 것들이 약간씩 이렇게 글리치 효과가 계속 생기면서 더 확장되어서 결국 그 세계관 안에 들어와 보니 그 세계관 안에는 이런 아이가 꿈꿨던 어떤 뭐 오리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임평호 배우 해줬던 어떤 그 능청스럽게 여기 박사예요 원래 거기 안에서 마지막 엔드에 보면은 그래요? 그 보시면 나름 숨겨놓은 또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그 화면에 보면 여기 이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가 그 대화창에 그대로 다 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더 보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살짝 좀 생소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좋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관객분 손 드셔주셨거든요. 저는 친구 감독님께 보라 배우님 캐스팅하게 된 뭐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셨는지 궁금하고 보라 배우님께는 독립영화나 그 단편영화 많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캐릭터는
나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이 매력적이셔서 결정하게 되시죠? 일단 제가 20살 때 보라배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 처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찍은 작품이 침묵인데 이 작품을 쓸 때부터 김보라 배우님을 생각하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김보라 배우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배우님께서 너무 흔쾌히 하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같이 작품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연으로 더 다른 거를 안 보고 해야 되겠다가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대본을 보면서도 내가 안 해본, 저는 좀 작품을 할 때 안 해본 거를 좀 중점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해보지 못했던 성격을 갖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저희 관객분 가운데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저는 레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관을 구성할 때 그 세계관을 치밀하게 짜지 않거나 아니면은 화면으로 딱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약간 겉돈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 겉돌지 않기 위해서 좀 세계관을 탄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또는 메타버스라는 그 소재를 관객들한테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뜯어보면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 이제 인공적인 거하고 일단 실생활에 갖고 있는 거에서 접합점을 찾기 위해서 일단 많은 노력을 좀 했고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찍혀져 있는 부분은 사실 제작 여건상 다 찍혀져 있지 않고요. 중간에 그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원래 큰 이제 우주 공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장식품들이 다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 여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CG다 보니 저희가 찍을 수 있는 실사의 부분보다도 좀 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다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일단 첫 번째는 아쉬운 거고 거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일단은 제가 언뜻 PC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공간은 이런 것들이 좀 가상세계의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제 생각에서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 그 집에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어떨까 넌 도대체 이해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이 정도 나도 이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접합점을 찾아서 나름 관객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보이지 않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서사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서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그 레디 그 작품을 보면서 중간에 이제 그 차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길 한가운데를. 근데 그 네온 사인으로 둘러싼 길이 여기 부천 스트릿과 많이 다르지 않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네온 사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아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상세계와 메타버스의 그 경계가 어쩌면 그렇게 큰 것이 그 경계가 큰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네, 첫 네, 번째 네. 포스터를 봤는데 네.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응모하기 전에 네. 포스터를 봤거든요. 네.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네, 바로 길주로 라인에 바로 그런 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영화제 즐기시면서 한번 그쪽 상가들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내부인으로서 하는 그냥 말이었고요. 그리고 혹시 다음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시간이 돼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운영팀.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먼저 하시고 다음 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화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1시간 반이나 1시간 동안 굉장히 몰입해서 봤는데 앞으로의 이야기나 향후 계획 같은 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먼저 기회를 여기 배우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이것저것 지금 닥치는 다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뭐 단편 영화도 하고 독립 영화도 하고 장편도 하고 상업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크노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테크노라는 제목을 가진 약간 SF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는 3주 뒤쯤에 촬영이 들어가는데요. 소니하고 함께 이제 단편 영화 하나 만들게 되었고 인호에 대한 오컬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아마 12월쯤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래에도 꽃이 핀다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걸 하고 싶어 합니다. 한 3주 3-4주 전에 드라마 촬영이 끝났고요. 8월 말쯤 JTBC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육아 중입니다. 매우 힘들어요. 그렇지. 저는 또 옆에 이필모 배우랑 같이 9월달쯤에 촬영할 수 있는 컨설턴트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영화를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된 장편을 가지고 영화제에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불끈 드는데요. 그때까지 꼭 기다려서 다시 내년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북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여러분들을 내년에 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계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날레로 아까 못하신 관객분께 질문의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어쩌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그 침묵 그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이력을 좀 읽어보니까 약간 웹툰도 그리셨던 약간 좀 이색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경력이 그래서 이번 스토리를 생각하시고 나서 이게 웹 만화가 아니고 약간 영화라 오히려 약간 살릴 수 있었던 점이나 뭐 약간 둘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반대여가지고 침묵을 하고 나서 웹툰을 하게 되어가지고요.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원래 고등학교도 애니메이션 보고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부활동을 만화도 많이 만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연출적으로 스토리보드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연출이나 컷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좀 편리하거나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출을 함에 있어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 유용했고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과 답변도 다 잘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분들과 게스트분들 서로 박수로 맞이해주면서